자, 헤더는 우선 클래스 헤더라고 주게 될 거고요. 우선 로고가 있죠. 로고는 h1이 되고 클래스 로고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지 넣는다고 했으니까 보통 로고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가잖아요. 첫 페이지로 가게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자, 이미지는 반드시 대체 텍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글씨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로고 스펠링 체크해주고, 자, 이렇게 로고 컴포넌트 하나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로그인 인증센터 쪽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로그인 인증센터니까 div에서 그래서 로그인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팅, 로그인 세팅이라고 할게요. 로그인 세팅하고 두 개 다 이동하는 거죠. 링크 가면 되겠죠. 로그인 인증센터 이렇게 갑니다. 로그인 인증센터라는 이거 로그인 세팅이라는 걸 이제 컴포넌트 구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SS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헤더, 물론 얘 전용 CSS가 있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뭐 프론트엔드랑 같이 협업할 때는. 근데 지금 오전 그거까지 좀 과도하고 헤더 안에서 얘네들을 다 관리를 할게요. 헤더 안에서 얘네들을. 그럼 여기다 헤더 CSS가 필요겠죠. 왜 이러냐. .css가 가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레이아웃이라고, 레이아웃에 있는 헤더 CSS가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 구성을 레이아웃 폴더에 헤더 CSS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헤더 CSS에다가 레이어 정의를 할 거예요. 헤더라는 레이어를, 레이아웃이라는 가상의 레이어를 정의할 거고, 여기 헤더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레이어 자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우선 제가 레이어 정의에 관련된 영상을 찍은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응용반, 기초반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레이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개별 학습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나중에 따로 찍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자, 그럼 세팅, 로그인 세팅이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저 녀석을 만들면 되겠죠. 자, 색상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색상 정보를 얻으면 되겠죠. 자, 얘를 찍어보면 박스 하나 만들어야죠. 박스 하나 만들고 색상 찍을용 박스. 그러면 DD네요. 그럼 보더 1픽셀 솔리드. REM으로 가겠습니다. REM으로 가려면 리셋이 중요한데 리셋 CSS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reset.css 만들고, 우선은 reset CSS는 임시로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reset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전체 선택자로 하고 이 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restyle none. 그리고 박스 사이즈도 그냥 다 넣어버리죠. 하는 김에.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A에 대한 초기화,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컬러는 부모 상속받을 수 있게 이네리스로 가게 되고, 버튼도 좀 리셋을 해줘야 되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에서 투명하게 가고, 커서가 얘는 포인터로 가야 돼요. 기본 커서는, 버튼은 기본 커서 나오거든요. 손가락 안 나오고. 선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추가하면서 부족한 거는 여기에서 계속 추가를 하겠습니다. 리셋을 여기에서 적용을 했고요. 레이어 정의한 것을 리셋을 초반에 두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을 두 번째로 점수가 높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헤더로 다시 와서 일단 변수를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변수 로드가 안 되네요. 네, 변수 로드가 인풋 여기서 다 감싸지기 때문에 좀 불편하네요.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변수를 보면서 가야죠. 아까 DD였죠? DD가 DD 있었네요. 이걸로 변수 gray DD. 이거 또 예시문은 여기 나오긴 하네. 자, 다음에는 글씨 크기도 박스로 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캡처본이라서 박스로 가시는데 너무 딱 맞게 하시면 글씨 똑같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2픽셀이 좀 크게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픽셀이거든요.
여기는 A 요소는 요소 선택자는 앞에 앰퍼센트 들어가야 되고 라고 15 15 REM 설정한다는 게 안 했네. REM 설정을 다시 하러 갑시다. 리셋에서 REM 설정하죠. 리셋에서 타이포그래피로 가죠. 리셋이 아니라 제가 나누는 게 타이포그래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typography.css로 만들어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설정해서 타이포그래피 P죠. 그래프까지 했네요. 피프 네, 그래프 똑같이 가고 여기서 그러면 HTML은 폰트 사이즈 62.5% 그래서 10분의 1 크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1 REM으로 가겠습니다. REM 정의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 레이어 순서도 이렇게 해서 타이포그래피가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 REM에서 다 적용됐을 거고요. 서버 실행 한번 해볼까요? 고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 서버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당연히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겠죠. 블록 요소니까. 그래서 폰트 크기 됐고요. 폰트 컬러를 잡아야겠네요. 네, 52. 제가 52가 있었나요? 봅시다. 컬러 바 그레이 52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레이 52가 없네요. 52를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52 그래서 좀 진한 색으로 52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진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배경색도 찍어 봐야죠. F8이 있나요? F8도 없네요. 회색이 되게 많군요. F8 그래서 줍니다. 여백 제하죠. 전체 여백이 있으니까 우선은 클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클릭 영역 자체는 요만큼 줄 거예요. 요만큼 자체가 다 클릭이 되게. 그러면 높이를 주고 글씨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요만큼이 높이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높일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 값이니까 28. 그래 플렉서에서 붙이는 게 좋겠죠. 두 개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 하고 그리고 가운데 선 같은 경우에는 갭을 줘서 갭 사이에 넣던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왼쪽 여백 체크하고 오른쪽 여백이 맞으면 이 두 칸 남죠? 여기도 하면 안 남아요. 그러면 삐뚤빼뚤한 레이아웃이 됐다는 그냥 봐도 삐뚤빼뚤하네요. 그러면 저는 삐뚤빼뚤하지 않게 여백을 다 똑같이 나눠 갖고 그 가운데다 놓겠습니다. 이게 15에 28이거든요. 그럼 패딩이 0에 15, 1.5 REM에 높이가 2.8 REM이 되겠죠. 줄간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글씨가 가운데로 와요. 대신에 얘가 블록 요소여야 됩니다. 블록 요소로 되려면 디스플레이 블록 하지 말고 위에서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자식은 블록 요소로 다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만들어주고 이제 배경색을만 찍어주면 되겠죠. 배경색은 F8. 자, 백그라운드 컬러 바 그레이 F8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게 너무 끝까지 간 거 블록 요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부모 요소 자체를 인라인 플렉스로 주게 되면 인라인 요소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탭 눌렀을 때 이렇게 크게 클릭 영역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운데 선은 딱 가운데만 있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가운데 선의 크기랑 색상만 알면 됩니다. B8이네요. 저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색상표에 높이는 10, B8에 10.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등록합니다. 초반에 이렇게 등록하는 게 좀 많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없어져요. 예, 색상이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A 요소가 연속됐기 때문에 이 세로바가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모든 그냥 가운데 하나만 있다 하지 말고 인접 형제는 전부 다 선이 있다.
비포든 애프터든 상관이 없겠죠. 앱솔루트를 띄울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 안 띄울 거면 그냥 비포로 가는 게 낫죠. 대신에 갭이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나니까 그 앱솔루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포지션 렐러티브로 가고 얘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가고. 자, 레프트 50%, 탑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주면 안 보이네요. 왜냐하면 크기를 안 줬으니까. 높이가 10픽셀이었고 보더 라이트 3.1 REM 솔리드의 색상이 뭐였냐? 깜빡깜빡합니다. B8 그레이 B8 넣어주면 되겠죠. 자, 레프트 50%니까 안 됐죠. 레프트 0으로 가야죠. 네,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밀착시켜야 돼요. 그래서 Y만 가운데로 오게. 자, 그러면 요렇게 됐죠. 자, 이렇게 요 부분 로그인 세팅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유틸리티 메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가이드 HTML을 다시 열어서 유틸리티 메뉴 div 유틸리티 맞겠지? 자, 연속되고요. 여기 메뉴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비 요소로 가는 게 좋겠고 URLI 가고요. 각각 클릭하면 이동하니까 링크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둘, 셋, 네 개가 연속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 기능일 테고 검색도 기능이겠죠. 여기다가 즐겨찾기 아이콘을 넣었기 때문에 레이블로 대신 설명을 써주겠습니다. 즐겨찾기. 여기도 아리아 레이블로 대신해서 쓸게요. 안에 아이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검색. 자, 아이콘부터 찾아보죠. 즐겨찾기 아이콘을 쓰기 위해서 아까 제가 들어갔었던 부트스트랩 아이콘 해서 페이버릿 검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에서 페이버릿 하니까 안 나오네요. 스타 라고 검색하면 별이 나오겠죠. 나는 별이 필요하니까. 이 부트스트랩 아이콘의 단점은 내가 원하는 단어로 검색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에요. 자, BFF로 넣고 되고 SVG로 넣어도 돼요. SVG로 한번 넣어볼까요? 즐겨찾기 SVG 넣어주고 검색도 한번 SVG로 넣겠습니다. 자, 서치. 서치에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SVG 여기 복사하기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나왔죠. 색상은 나중에 제어하면 되고요. 자, 돌아와서 이제 요 글씨들 써주면 되겠죠. 개인 버튼하고 버튼 요거는 애프터로 그리겠습니다. 나중에 화살표 찾아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제 각각 버튼에 대한 제어는 우선은 뭐 지금 딱히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 유틸리티라는 컴포넌트에서 따로 제어할 거예요. 그리고 URLI는 유틸리티인 URLI 유일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더 나눠주면 좋긴 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유틸리티의 URLI부터 정의를 할게요. 요 세로바 아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더에 가야겠죠. 헤더 CSS로 가서 여기서 유틸리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따로 속해 있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 세로선을 만들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요소 선택자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뱀 기법을 저는 사용하기 때문에 뱀 방법을 통해서 리스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리스트가 되겠죠. 사스를 쓰게 되면 단어 연결이 되겠지만 현재는 CSS로만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자는 직접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A 요소 선택할 텐데 요소 선택자는 앰퍼센트 앞에 반드시 둬야 됩니다. 글씨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작은 상자를 가져와서 새로 그려도 되긴 하지만 폰트 크기는 현재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1, 2픽셀 좀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15픽셀이니까 폰트 사이즈 15 REM 해서 10분의 1로 줄여주게 되고 글씨 색상은 애매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색상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요걸로
좀 진해 보이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하게 주게 되면 자, 이렇게 가게 되고요. 좀 더 진한 색상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변수 열어서 그레이 26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가고 세로바는 색깔이 같네요. B8에다가 10입니다. 그럼 양쪽에 어떻게 해줄지를 결정하면 돼요. 우선은 클릭 범위가 이게 100% 화면이거든요. 마우스 클릭하기 버겁다. 그럼 여기까지 링크를 넣어주면 더 좋고 링크 크기를 크게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겠죠. 10픽셀 여기도 10픽셀 각각 좌우 10픽셀씩 주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전체적으로 정렬 한번 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얼라인 센터에서 링크들 다 가운데로 몰리게 해놓고 부모가 플렉스면 자식은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블록 넣으실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패딩 넣으면 되겠죠. 좌우로 1REM 넣어서 좌우로 벌어지게 해서 링크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게 만들면 좋겠죠. 자, 그리고 A뿐만 아니라 버튼에도 놔야겠죠. 얘는 버튼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A뿐만 아니라 버튼도 가겠다. 쉼표로 해서 만들어주면 이제 공통되게 전부 다 여백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세로바 만들어야겠죠. 세로바는 10픽셀. 그러면 렐러티브가 다 되겠죠. 대신 세로바는 LI에 넣을 겁니다. 왜냐면 버튼 LI 또 비포 다 잡으려면 선택자가 늘어나니까 LI가 렐러티브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LI 잡고 포지션 렐러티브 하고 여기다 F터든 B터든 상관은 없죠. 어차피 앱솔루트로 갈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 레프트 0 탑에 50%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 -50%로 가고 이제는 보더 높이부터 줘야죠. 높이도 1rem 보더 라이트 1rem 솔리드 바 그레이 B8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바까지 위에랑 똑같네요. 세로바는 그래서 가는데 문제는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있죠. 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LI가 아니라 인접된 형제 LI만 가겠다. 걔네들의 애프터다라고 해주면 이제 첫 번째는 없어지고 퍼스트 차일드를 뺀 나머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접 형제 선택자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정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옆으로 행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틸리티 자체에다가 플렉스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플렉스 똑같이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에서 중앙 배치 다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갭을 주는데 갭 같은 경우에는 UL과 버튼들 사이의 갭이니까 똑같이 17이네요. 17이 아니라 14. 14로 봐야겠네요. 14. 그럼 갭은 14로 갑니다. 다 벌어지진 않네요. S 안 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되고 이제 마지막 얘만 이제 화살표 넣으면 돼요. 화살표는 배경으로 놓는다고 했죠. F부터 그냥 이 버튼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접히 펼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글로벌 내비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내비하게 되면 클릭하면 펼쳐진 접힘이 가는 걸로 만들 거라서 이걸 가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짜보죠. 글로벌 내비는 여기 애프터로 갈게 될 겁니다. 애프터로 컨텐트를 아이콘을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트스트랩 아이콘 자체를 가서 이제 밑으로 화살표를 찾아야 돼요. 에로라는 검색어를 찾아서 밑으로 화살표 요 녀석 아니네요. 요 모양이네요. 짝대기 없는 에러를 찾아야겠네. 빨리 찾읍시다. 여기 있다. 요거 다운인데 요걸로 가자.
애프터로 넣으려면 이 CSS 뒤에 있는 특수 코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컨텐트 안에다가 백슬래시에다가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해야 돼요. 폰트 패밀리 찾는 방법은 개발자 도구 써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개발자 도구 열어서 아이콘을 찍어요. 이미지로 돼 있죠? 이미지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비포 있죠? 얘를 찍어서 보시면 풋스트랩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 얘를 지정할 건데 이 폰트는 안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생겨났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아이콘을 계속 컨텐트 쓸 때마다 폰트 패밀리 계속 써야 되는데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 다 외우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얘를 변수로 뺄 겁니다. 그래서 이 폰트 패밀리 자체를 변수로 여기다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어를 문자열로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바 아이콘이라고 넣게 되면 똑같이 나오죠. 결과는.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몇 개씩 내가 폰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 변수를 빼준 다음에 그때그때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잉글리시 전용 폰트, 뭐 아이콘 전용 폰트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별도로 저장하시면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얘는 애프터로 그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다가 더 길게 붙일 거거든요. 그럼 얘가 클릭하는 범위가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클릭이 되는 거겠죠. 요만큼이. 그럼 여백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패딩을 양쪽으로 요만큼 주고 요만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더 많이 줘야겠죠. 여백을. 이만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붙고 글씨도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가로 크기를 주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패딩으로 키웠기 때문에 25픽셀 정도로 오른쪽으로 여백을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랩이라는 요 버튼에는 아까는 전부 다 여기다가 이렇게 패딩을 양쪽으로 1RM씩 줬는데 이번에 좀 다른 거죠. 이 버튼만. 이게 버튼 요소를 직접 지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패딩 라이트에다가 2.4REM 10분의 1로 넣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붙이던가 아니면 스페이스 비틴으로 가던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비틴으로 가볼까요? 플렉스,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비틴. 그렇게 되면 얘는 마지막 자식으로 가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죠. 얘 때문에 이제 블록 요소가 되면서 스페이스 비틴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아, 패딩을 줘서 안 되겠구나. 제가 패딩을 줬으니까 문제였네요. 패딩을 주면 안 되고 여백도 라이트가 0이 되고 스페이스 비틴을 쓰려면 대신 가로 크기가 여기까지 가야겠죠. 79, 80 정도 8REM 그럼 벌어진 상태가 오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8REM 패딩 라이트가 무시된 게 얘가 점수가 더 높아서 그렇거든요. 같은 헤더인데 밑에 써서 얘가 점수가 한 단계가 더 높네요. 클래스에다가 10점이 더 1점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가 좀 더 점수가 높아서 무시가 된 건 그렇고 가로 크기가 8REM은 잘 들어갔는데 패딩 라이트 때문에 제가 얘가 오른쪽으로 안 가거네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줘서 얘가 폰트 아이콘이 폰트 사이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줄여들게 해주겠습니다. 점수 문제도 좀 해결하고 얘부터는 크기는 폰트 사이즈로 들어간다. 이제 10REM 정도 나왔거든요. 10픽셀 정도 좀 줄여주고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인 아이템즈 센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합니다. 자, 점수가 낮아서 문제인 건데 얘를 우선 제거를 해줄게요. 얘는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패딩 됐고 요 두 개만 가져오고 폰트 여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패딩은 왼쪽만 1RM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크게 되고 글씨 크기를 안 잡았구나. 요 글씨 크기도 잡았는데 크기가 안 맞네요. 다시 80 8REM 왼쪽에 1픽셀 박스 하이장이 들어갔구나.
아까 전체적으로 리셋에서 박스 사이징 넣었었거든요. 이 박스 사이징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8RM이 됐죠. 패딩이랑 위드스는 같이 쓰니까 9RM으로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친 값이 9가 되니까 유지가 될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박스 사이징 문제였습니다. 이제 전체 박스 사이징 하게 되면 다 합쳤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매번 쓰던 거를 안 쓰는 장점도 있지만 썼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덜 들어간 값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자, 그다음 이렇게 밑에 있는 서브 메뉴, 약간 사이드 메뉴죠. 사이드 메뉴라고 지칭할게요. 사이드 메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에서 유틸리티 말고 다시 한번 내비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사이드 내비라고 하고요. 헤더 사이드 내비라고 해야겠다. 헤더에 있는 사이드 내비. 내비니까 ULLI 이동이겠죠. 각각 텍스트 써주고요. 외환, 퇴직, 연금, 보안센터, 고객센터. 자, 이렇게 내비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리스트죠. 각각 링크를 목록한 거고요. 자, 그럼 이 클래스명을 가지고 헤더 CSS로 가서 새롭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폰트 크기를 우선 알아야겠죠. 폰트 크기는 기존 캡처된 것보다 1, 2픽셀 더 크게 하는 게 좋다. 네, 이 정도. 18 정도 둬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폰트 사이즈 18 REM 갖게 되고, 글씨는 26이네요. 컬러 바 그레이 26 있네요. 자,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선 폰트 패밀리 전체적으로 지정 안 했는데 노트산스로 이따 다 적용하겠습니다. 폰트가 살짝 굵어 보이죠? 밑에보다. 그래서 폰트 한 500 정도, 폰트 웨이트 50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사이는 글씨가 크기 때문에 굳이 위에처럼 링크 보면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 얘는 그냥 패딩으로 가는 게 낫대요. LI의 패딩으로. 그래서 이 사이는 LI 패딩으로 해서, 또는 갭으로 가면 되겠죠. 갭 25네요. 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갭 25. 그래서 갭으로 다 갑니다. 자, 내비는 지금 지정한 게 내비 요소죠. UL은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부모를 선택해도 되고요. 이따 레이아웃 생각하면 부모 선택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지금 해야겠다. 레이아웃 때문에 여기다 그냥 가야 되고, 여기에 있는 UL 요소가 나중에 조합했을 때 선택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얘를 UL 요소가 플렉스 해서 각각 컴포넌트를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배치만 시켜주면 되겠죠. 우선은 이제 전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선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용 클래스를 따로 만들 거예요. 우선은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가로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로 크기를, 이 배너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자, 가로 크기는 현재 980이네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가로 크기 980이다. 그러면 이 정렬용 클래스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레이아웃에다가 있는 정렬.css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만들어서 레이어 정의를 같이 하고요. 레이아웃에 있는 정렬, 레이어를 소속되어 있다고, 레이어에 얼라인 레이어가 소속되어 있다고 만들어주고요. M0auto라는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마진형 오토고요. 가로 크기가 980이었죠. 이렇게 쓰고, 이 정렬은 되게 자주 나올 녀석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앞에 둘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있는 정렬이라는 이 레이어는 요 레이어죠. 요 레이어는 좀 점수가 높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수 체계를 내가 재정의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 정렬 요거 끝났으니까 이 클래스명 이제 갖다 쓰면 됩니다. 전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될 게 헤더라는 녀석들 자체가 여기 대메뉴까지 헤더이기 때문에 헤더 안에 이 각각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헤더는 그대로 두고 위에서 가운데 정렬이니까 여기다 M05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얘네 전부 만들었던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 div 안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 되겠죠? 이렇게 보면 가운데 정렬이 됐으니까 이렇게 곳에 띄워져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배치를 할 텐데 이 배치는 이제 클래스를 따로 줘야죠. 헤더의 탑 부분. 그래서 헤더 탑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따로 레이아웃 재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헤더 탑에서는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코딩했던 게 로고 첫 번째 코딩하고 그 다음에 세팅 코딩했고요. 그 다음에 내비 유틸리티, 그 다음에 헤더 사이드 했어요. 그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좀 그리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러면 로그인 세팅을 유틸리티 밑으로 가게. 잘라서 여기로 갈 수 있게. 그래서 다시 접어보면 코드를 이렇게. 자, 얘가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될 겁니다. 로고가 처음에 나오고 유틸리티가 맨 오른쪽 얘고요. 로그인 세팅이 얘고요. 그리고 이쪽은 서브 내비라고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리드 두 개로 나누면 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셀은 왼쪽 정렬, 두 번째와 네 번째 셀은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결국 짝수는 오른쪽, 홀수는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거를 그리드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템플릿 컬럼스가 1, FRC 각각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는 오른쪽,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로 전체 크기가 0에 커지기 때문에 얘는 인라인 플렉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드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크기가 꽉 차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네들 중에 자식에서 NT-child 해가지고 짝수인, 홀수인 것부터. 홀수는 온라인, justify self가 스타트로 가게 해서 왼쪽으로 다 붙게 해주고요. 그리고 짝수 2, 4, 6, 8 이런 짝수는 2분이죠. 2분은 end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 붙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정렬, 이제 갭을 가야죠. 여기 갭을 보게 되면 이미지 이렇게 요만큼 22 쭉 긁어보면 되겠죠. 맞는지. 자, 맞다고 치겠습니다. 20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러면 행의 갭이 먼저기 때문에 2.2REM에 0을 더하게 됩니다. 행의 갭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위로 좀 떨어져 있죠. 캡처 받은 게. 네, 캡처가 어디까지가 이미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해제해보고 여기를 좀 재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선을 좀 줘야겠다. 스트로크를 줘서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그리고 하면 이제 잴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22. 그럼 헤더 탑에다가 패딩이 2.2 REM.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밑으로는 이 박스 기준으로 이 정도 14네요. 22에 10자 REM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완성됐고요. 자, 얘 글씨가 좀 위로 올라가 있죠. 레이어와 셀을 보면 그래서 얘네들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얼라인 아이템 좀 쓰면 됩니다. 얼라인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죠. 텍스트.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대메뉴 만들고 끝낼게요. 자, 대메뉴 마우스 올리고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부분 우선 글씨를 긁어올까요? 네, 글씨 치기 귀찮으니까 글씨를 긁어오겠습니다. 긁어오고 HTML에서 대메뉴죠. 대메뉴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선이 위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선 내비로 우선 감쓰긴 해야겠네요. 내비로 감싸고 GMB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ULLI가 될 거고요. A가 되는데 이 글씨들이 들어가겠죠. 조회 이체, 뱅킹 업무, 공공 특화, 부가 서비스,
경영 지원, 관리, 금융상품 전체 메뉴. 전체 메뉴는 글씨가 없지만 요거 갖다 치고 얘네들이 전부 다 감싸지겠죠. LI의 A로 감싸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밖에 버튼 하나 있죠. 전체 메뉴 보기. 그래서 RER 레이블로 전체 메뉴라고 하고 요것도 SVG로 저 햄버거 메뉴를 넣어 볼게요. 메뉴. 여기다 검색하면 되는구나. 여기다 검색하면 되네요. 리스트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단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써야겠네요. 메뉴 리스트. 네, SVG 복사하시고 자,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넣으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메뉴까지 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디자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 색깔, 손 색깔이 F8이었고요. 그리고 높이가 50이네요. F8에 50. GMB는 헤더에 있겠죠. GMB. 우선은 GMB 클래스가 내비에 붙었기 때문에 선부터 줘야겠죠. 자,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0.1 REM F8 이게 위아래로 있다. 그리고 안에 있는 A 요소는 높이가 50 5RM이고 줄간격으로 가겠습니다. 글씨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자, 이제 글씨 크기는 기초보다 2픽셀 정도 크게 20이네요. 폰트 사이즈 20. 자, 미리 보기 해주고요. 자,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마진 용어도 아까 썼었죠. 얘가 마진 용어도가 됩니다. 자, 가운데로 왔고요. 이제는 플렉스로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스페이스 비트를 하면 되겠네요. 여백이 전부 다 같아 보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UL을 바로 지정을 해야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 바로 돼버리고요. 마지막에 아이콘은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고요. 자, 밑에 뭔데? 여기 아이콘 있구나. 자, 아이콘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아이콘 스페이스 비틴하고 지금 문제가 얘를 간과했네요. 이렇게 있다라는 걸. LI 하나에 넣죠. 같은 메뉴니까 LI 이렇게 넣고요. 버튼을 여기 넣겠습니다. 메뉴니까. 그럼 이렇게 다 같이 쫙 정리가 되고요. 제 메뉴 크기만 알면 되겠죠. 똑같겠네요. 메뉴 크기 20. 그러면 메뉴 크기니까 SVG 크기를 20으로 만들면 되죠. 그럼 여기 크기를 20으로 두면 됩니다. HTML에서 크기가 커질 거고요. 그리고 얘가 중앙으로 오면 되는 거니까 중앙 정렬까지 해야죠. 플렉스에서 Align Item to Center 중앙 정렬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탭탭탭탭 해서 가게 되고 얘까지 가서 클릭까지 가능한 메뉴가 완성이 되고 헤더가 완성이 되네요. 자, 빠르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일시정지 하시면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폴더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미지는 로고 하나밖에 없었고요. 인덱스는 첫 페이지 나중에 할 거고 스타일 가이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더만 했어요. 그래서 헤더 영역 구현했고요. 컴포넌트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헤더 탑이라는 것을 레이아웃으로 따로 구현했었고 로고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 유틸리티 컴포넌트 만들고 로그인 세팅 컴포넌트 만들고 헤더 사이드 내비 컴포넌트 만들고 GMB 컴포넌트 만들어서 오늘 컴포넌트를 하나 둘 셋 넷 5개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실무로 가면 좀 더 세밀하게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메뉴를 썼기 때문에 내비 요소를 사용해서 메뉴를 구분을 다 했고요. 이게 이동하는 UI인지 아니면 기능인 UI인지를 구별해서 버튼과 링크를 구별해서 코딩했습니다. 예를 누르면 펼쳐지니까 기능, 예를 누르면 즐겨찾기 등 기능, 예를 누르면 팝업이 뜨던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팝업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요 메뉴까지 해서 요거 누르면 요거까지. 그래서 요건 다음 주에 헤더 마무리는 지을 건데, 아무튼 요건 다 기능입니다. 기능이 된다라는 것은 버튼으로 가야죠. 얘네 전부 다 페이지 이동이고요. 그래서 A와 분류했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CSS를 나가게 되면 우선은 이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스를 CSS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CSS로 하시게 되면 인풋 많이 쓰면 성능 저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컴포넌트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고자 이렇게 제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타이포그래피 자체도 아니다, 여기다 두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변수 자체에서 폰트 패밀리를 예로 지정하기 때문에 얘가 맨 위에 나왔어야 됩니다. 이번 제가 영상 통틀어서 레이어를 처음 사용했거든요. 실제 제가 프로젝트 할 때도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할 때도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레이어가 친숙하실 텐데, 현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직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 올리던 아니면 응용 영상 올리던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따로 관리했죠. 색상 따로, 그리고 폰트 패밀리 따로 정리해 줬고요. 리셋은 그냥 기초 리셋만 넣어놨습니다. 자세한 리셋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레이아웃 폴더에 레이아웃을 레이아웃까지 모여놓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레이아웃끼리 모여놓을게요. 헤더 부분 해서 헤더에 나올 법한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이렇게 따로 클래스를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네스팅 기법을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면 한 번에 다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화 시켰고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에서는 REM 정의했습니다. 그 외에 글씨 관련된 정의 이쪽에 다 넘어올 거예요. 이 정렬 관련된 거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 정렬된 거 사용했고요. 이 정렬 클래스는 좀 점수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단에 두었습니다. 레이어 점수 자체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헤더 영역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속도감 있는 좀 설명이었고요. 빠르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천천히 늦추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 정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이제 귀향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